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경북 도의회가 오늘 6월 정례회를 끝으로 12대 도의회 전반기 2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도정 질문에 이어서 오늘 도의원들의 마지막 5분 발언도 대구 경북 양 시도지사의 일방적인 행정 통합에 대한 질타로 치워졌습니다. 네, 특히 경북 북부를 지역구로 둔 도의원들의 비판 수위가 높았는데요. 도청 신도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김서영 기자입니다. 12대 경북 도의회 전반기 2년을 결산하는 마지막 6월 정례회. 정례회 첫날 도정 질문부터 주요 화두는 단연 행정 통합 문제였습니다. 지사님, 의회가 그 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어디에서도 도민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는 경북도의회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한 사람의 페이스북 글 한 줄에 모든 것이 결정된 것처럼 움직이면서 대구 경북 두 단체장의 일방적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비판은 정례회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 도청 신도시가 위치한 예천과 안동 출신 도의원들이 잇따라 5분 발언에 나섰습니다. 예천 출신 도기욱 의원은 행정통합의 대안으로 경북 북부에 산하기관을 유치해 균형 발전을 깨야겠다고 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발언에 실체가 없다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통합의 전제가 되는 통합특별법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의원님들도 지역구가 다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과연 대구 경북에 더 많은 예산 확보와 권한 위임을 잘 받을 수 있을는지. 섣부른 행정통합 논의 때문에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도청 신도시 2단계 사업과 중학교 신설 및 각종 민간 투자가 아예 멈추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동 출신 건강택 의원도 과거 행정통합 논의가 지역 갈등만 야기했다며 이번 논의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도청 신도시 성장에 악영향을 줄 것을 우려했습니다. 통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도청 신도시와 주변 지역의 경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습니다. 신도시 안정화에 노력해도 모자랄 시간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최근 안동시 의회와 예천 군의회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반대에 한 목소리를 내는 등 경북 북부 지역의 반발 흐름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이 같은 경북 도의원들의 반대처럼 홍준표 대구시장도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2년 전만 하더라도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며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다 최근 들어 통합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과거 추진하던 통합은 양적 통합이었고 지금은 질적 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통합 방안까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그다지 새로운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행정통합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보도 조재한 기자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달 18일 돈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됐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에 2단계로 개편해야 한다며 대구 경북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 추진하던 행정통합은 양적 통합이고 이번에는 질적 통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를 하고 대구를 특례시를 하고 뭐 그런 터무니없는 소리를 냈잖아. 그래 하면 3단계 행정통합이야. 3단계 행정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통합의 의미가 없어요. 지원기관인 도를 없애고 집행기관인 시가 돼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임 시도지사 역시 도가 아닌 시 중심의 통합을 추진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계화되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도시화율이 얼마냐 이겁니다. 도시로 가는 것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다. 경상북도에 있는 이 군 시군들도 광역 특별 시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쁜 게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그렇게 가야 또 행정체계 조정도 좋습니다. 당시 마련한 특별 법안에도 도를 없앤 시 단위 통합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홍 시장은 또 중앙정부에 권한을 가져오되 처음부터 모두 챙길 수는 없다며 선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이양받을 권한 그리고 경제적인 이익 또 지역적인 이익을 전부 챙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되 전부 다 달라 그러면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선통합, 중앙권한의 단계적 이양 역시 3년 전 특별법안에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외교, 국방, 사법 등을 제외한 사무를
단계적으로 넘겨야 한다며 규제 자유화 추진과 사무 이양 기준, 우선 이양 대상 사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시 행정통합이 계획대로 추진됐다면 현재 홍 시장의 주장대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거 중앙에서 의지가 있고 내려줄 그 생각들이 있으니 질적으로 많이 변화할 수 있다. 그래서 질적 내용이 꽉 찬 통합으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2단계 행정체계가 되면 시군 단위는 자치가 아니라 행정단체가 되면서 지방자치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받습니다. 2단계로 하자는 거는 지금 시군을 없애는 거죠. 시군을 행정단체, 자치단체가 아니고 이게 반분권적이고 반자치적인 발상입니다. 홍 시장은 도를 없애는 행정체계 개편과 질적 통합을 강조하며 강하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민 공관부터 얻지 못한 데다 정작 본인도 강하게 반대했던 과거 3년 전 행정통합 추진 방향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대구시가 신천에 프러포즈 라운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프러포즈 존이 없어 결혼 안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결혼 장려와 저출생 문제를 걱정한다면 프러포즈 존에 들어가는 110억 원으로 출산 지원금, 양육비와 대구거주 신혼부부 전세자금 지원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시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110억 원 예산을 들여 2026년 초까지 대백프라자 앞 신천에 프러포즈 이벤트 공간을 조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최근 한 민간 연구기관이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이어 지방광역시도 집값이 강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일자리가 많지 않은 대구는 당분간 약세가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 더 우세합니다. 전문가들은 빨라도 내년 중반 이후는 돼야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도건혁 기자 보도합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올해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이 1.8%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은 반대로 1.8%, 0.9% 상승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지방은 2.7% 하락하겠지만 일자리가 풍부한 지방광역시는 9월이나 10월쯤 강보합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미분양이 쌓인 일부 광역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많아 매매 가격은 물론 전월세도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현재 대구의 시장 상황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4월 말 기준 대구의 미분양 주택은 10,000 가구에 육박합니다.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여전히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후 미분양은 더 늘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해 인구 유출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가 지연되고 집값이 너무 올랐다는 인식이 많다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다만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었고 거래량이 다소 늘어난 데다 매수 심리가 회복 조짐을 보이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내년 중반을 기점으로 완만하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2025년 이후에는 주택 신규 분양 및 입주 물량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여기에다 인건비 및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건축 비용의 상승으로 향후 신규 주택 공급도 제약되는 점을 근거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택 사업 승인을 받고도 착공하지 않은 사업장이 70여 개에 이르는 데다 실물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주택 시장 침체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대구 지역의 매수 심리를 직접적으로 올릴 수 있는 유인책은 지금으로서는 부재합니다. 고로 올해를 넘어서서 내년 또 내후년까지도 사실은 이 침체기가 갈 수가 있고 게다가 부동산 PF 위기설이 현실화된다면 어려움이 더 지속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북에도 몇 해 전부터 전통시장에 청년몰이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안동 신시장에도 6년 전 청년몰 20곳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은 남아있는 점포 수가 11곳,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중앙 신시장에 있는 청년몰 거리. 한낮인데도 이곳엔 지나가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을 만큼 썰렁합니다. 임대 딱지만 붙은 채 텅 빈 가게들도 쉽게 눈에 띕니다. 이곳에서 떡볶이 장사를 하고 있는 최지민 씨. 청년몰이 처음 생긴 6년 전만 하더라도 분위기는 지금과 달랐다고 말합니다. 유동 인구도 꽤 많았었고요.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줄 서서 먹고 여기 매장이 꽉 차고 이런 분위기였었죠. 하지만 청년몰이 자립하기도 전에 지자체 지원 사업이 끊기면서 청년들이 하나둘 떠났고 지금은 이곳을 찾는 손님들의 발길마저 뜸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서 배달 위주로 이제 영업 방식을 바꾸게 되었어요. 점심 장사도 했었는데 이제는 아예 그 밤에 야식이나 이런 부분을 공략하다 보니까. 지난해 청년몰에 들어온 최호진 씨는 아예 배달과 포장만 전문으로 하는 가게를 창업했습니다. 배달 포장 전문점으로서는 위치는 굉장히 좋은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관광객은 거의 없다시피 이렇게 움직이고 계시고 안동 현지인 분들도 많이 좀 안 오시는. 지난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며 시작된 안동 5고 가게 청년몰. 당시 20곳이었던 청년몰 점포가 현재는 11곳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마저도 초창기부터 시작한 점포는 5곳뿐이고 나머지 점포들은 창업과 폐업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청년몰 상인들은 지원 사업이 종료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에서 최소한의 환경 개선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먼지랑 거미줄이 골목골목에 있다 보니까 시장 내에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게 제일 먼저일 것 같고요. 안동시는 하반기에 있을 청년몰 관련 국가 공모사업 지원을 검토 중이고 청년몰 상인들의 의견을 모아 올해 안에 종합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북에 조성된 청년몰은 안동, 문경 등 모두 5곳.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거란 기대를 안고 시작한 청년몰 사업이 지속되기 위해선 일회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후속 지원까지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백사장 유실로 2007년부터 문을 닫은 포항의 송도해수욕장. 그동안 모래를 채우고 주변 정비 공사를 통해서 당초 작년에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누구보다 송도해수욕장의 개장 소식을 기다려온 상인과 시민들은 실망이 큰데요. 해수욕장 재개장이 2년째 미뤄지고 있는 이유, 이규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시 남구 장기면 신창해수욕장, 지난해까지 간이해수욕장이었지만 올해부터 지정해수욕장이 편입돼 다음 달 6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민물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 지역이라서 애기들 놀기도 좋고 청정 지역이고 공기도 좋고. 이곳은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입니다. 드넓은 백사장과 멋진 조형물이 설치돼 있고 아이들은 미역을 따며 바다를 즐깁니다. 옛날보다 되게 깨끗해진 것 같아요. 우리 해변도 좋고 주변에 카페 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가 점점 다양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비록 모형이긴 하지만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야자수는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환경은 송도가 신창보다 잘 정비되어 있지만 해수욕장 재개장은 올해를 넘겨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주변 상인과 시민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좀 와주고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솔직히 상인들로서는 손님 맞이하고 할 수 있는데 계속 이게 뭐 딜레이가 되니까는 손님이 오는 것도 좀 뜸한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한짝 좀 잠시 해가지고 좀 팔아가지고 겨울을 버텨야 되는데 또 개장이 안 되니까 이거 겨울까지 또 버티려고 하면 힘듭니다. 송도해수욕장 개장이 미뤄진 이유는 구조대와 관리 인력이 머무르는 해수욕장의 핵심 시설인 바다시청과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시는 2년 전부터 바다시청 건립을 추진했지만 조망권 침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 민원 탓에 착공이 지연됐고 얼마 전 워터폴리 인근에 바다시청 최종 부지를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내년 여름에야 송도해수욕장 재개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2025년도에는 바다 시청을 갖다 좀 이래 랜드마크가 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가지고 시민들께 돌려주는 것이 맞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포항 송도해수욕장은 1970년에서 80년
동해안 최고 해수욕장으로 명성을 떨쳤지만 포항제철소 건설 등의 영향으로 백사장이 유실되며 지난 2007년 문을 닫았습니다. 포항시와 해양수산청은 송도해수욕장을 시민들에게 되돌려주기 위해 2012년부터 300억 원을 투입해 백사장 폭을 50m로 넓히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해수욕장 재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제18회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이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대구 일원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공식 초청작 9개를 포함한 25개 작품이 모두 85번 무대에 오릅니다. 참여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와 중국, 그리고 일본까지 7개국입니다. 개막작은 프랑스 뮤지컬 홀리데이로 팝의 여왕 마돈나의 노래를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인데 프랑스박 해외 공연은 처음입니다. 폐막작은 미국 싱잉 인 더 레인과 중국 비천이 함께 선정됐습니다. 개막식인 토요일인 내일 저녁 6시 30분에 대구 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로 열립니다. 경북 고령의 한 고교생들이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사진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청소년 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혐의로 고등학생 2명을 수사 중입니다. 이들은 중학생이던 지난해 3월부터 같은 학교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과 합성해 SNS 등에서 친구들과 돌려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팅방 등에서 음란문을 시청한 남학생 4명에 대해서도 별건으로 조사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유치원생들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한 30대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교사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5세 반 담임을 맡으며 원생을 향해 학습지를 집어 던지는 등 아이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유치원에서 해고됐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가 경주시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외교부는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 선정위원회 4차 회의를 연 결과 경주를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 개최 도시로 결정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에 건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부산에서 열린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다시 열리는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를 놓고 경주와 인천, 제주도 등 3개 지자체가 그간 유치 경쟁을 벌여왔습니다. 낮 기온이 올라가면서 낙동강의 남조류 개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7일 강정고령보 상류 낙동강에서 채수한 물에서 물 1ml당 남조류 개체수가 3,384개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10일 분석 결과인 747개에서 4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일주일 사이 남조류 개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달성부 인근 낙동강 물에서도 물 1ml당 남조류 개체수가 976개로 일주일 사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남조류 증가세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 매개모기가 경북에서 올해 처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8일 채집한 모기 535마리 가운데 6마리가 일본 뇌염 매개모기인 작은 빨간집 모기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작은 빨간집 모기는 국내 전역에 분포하고 있고 논이나 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면서 3월 말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8월과 9월에 가장 많습니다.